에어 부산, 다들 아시다시피 부산의 거점 항공사입니다. 근데 지난해 말에 대한항공이 이 에어 부산을 인수했지에 그러고는 2027년쯤에 진에어, 에어 부산, 에어 서울을 띠리 합해가 통합 저비용 항공사를 출범시킨다 합니다. 유일한 부산 거점 항공사를 이래 잃어비는 긴가 마음이 안 좋지에. 근데 이런 상황에 수도권 기반의 이스타항공이 부산발 일본 노선을 신설하고 해 부산 상주 승무원도 채용했다 합니다. 이걸 보고 웃자면은 지역 거점 항공사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와 이래놓고 나중에 인천 간다 하는 우려가 공존하지에. 관련해가지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지후 이사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자, 대한항공이 2027년 상반기까지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합쳐서 인천을 거점으로 한 통합 저비용 항공사 출범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이제 통합 대상 항공사들은 중복 노선을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에어부산의 주요 노선도 위태로운 거 아닌가 이런 궁금증부터 생기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고요.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되면서 에어부산이 인천을 중심으로 사실상 흡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으로 독점을 많이 우려했던 해외 경쟁 당군들이 지난번에 왜 노선 반납을 조건부로 합병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네. 그 약속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에어부산이 보유하고 있던 일본 노선 이게 이제 전부 반납될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틈을 지금 이제 그 이스타항공이 치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과 기업들이 이용해온 하늘길이 뭐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 공백을 좀 어떻게 메우냐. 이게 이제 지역 경제와 워낙에 직결된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에어 부산의 틈을 이스타항공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부산 상주 승무원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스타항공이 왜 갑자기 이런 공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스타항공은 사실상 이제 이 경영이 약간 힘들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예, 그리고 현재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김해공항의 일본 반남 노선, 그 에어부산 일본 반남 노선으로 인해서 어떤 구조가 좀 생긴 상황을 파고들고 있는 거고요. 이스타항공이 어떤 그 일본 노선을 인수하고 그리고 김해공항에 2027년까지 항공기를 6대를 들여오겠다는 계획도 뭐 야심차게 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상주 부산의 상주 승무원까지 채용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겉으로 보면은 꼭 왜 지역 거점화를 위한 어떤 좋은 신호탄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일부 인력을 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김해공항을 이스타항공에서 진짜 허브로 삼을 거냐 아니냐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예의주시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고요. 지역은 김해공항을 모항으로 할 허브항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가덕도 신공항을 대비를 위해서도 어떤 이스타항공이 과연 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나 그런 게 우려도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스타항공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제 단거리 노선뿐만 아니라 뭐 자카르타, 알마티 같은 중거리 노선에도 취향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스타항공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스타항공이 뭐 단거리뿐 아니라 자카르타, 알마티 같은 중거리 노선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뭐 긍정적인 좀 흐름이고요. 예. 일본이나 동남아뿐 아니라 뭐 중앙아시아나 뭐 인도네시아 같은 노선이 열리면 김해공항의 어떤 국제 경쟁력이 좀 훨씬 커지는 면도 있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어찌 보면 지역민들의 선택지도 좀 넓어질 수 있는 뭐 구조가 나오니까. 예. 그런데 이게 다만 이제 이스타항공의 체격만 키우기 위한 어떤 단순한 확장으로만 그치진 않을까. 이게 우려되고 수도권 항공사인 그 이스타항공이 일시적으로 잠깐 내려왔다가 네. 몸집만 부풀리고 아. 체격만 키우고 네. 다시 인천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것이 지속 가능성인데요. 네. 김해공항에 뿌리를 내리고 장기적인 네트워크로 자리를 잡아야만 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참 기대처럼 이스타항공이 지역 거점 항공사로 성장해주면 좋겠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도권 기반 항공사가 몸집만 키워가지고 다시 인천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려를 잡기 위해서 부산 거점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주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가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했고요. 예. 수도권 항공사가 잠시 내려서 몸집만 실컷 키우다가 다시 수도권으로 가버리면 우리로서는 좀 황당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치. 네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제 부산 거점 장치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본사를 부산에 두도록 하고 예. 김해공항을 공식 허브로 명문화하라. 예. 그리고 지역 노선을 반드시 유지하고 확대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정비와 고용에서도 일정 비율을 지역에 할당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부산시와 상공계가 지분에 참여를 해서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겠고요. 지원 조례 역시 이유 없는 지원이 아니라 약속을 지켰을 때, 이행을 했을 때만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하고요. 뭐 지키지 않으면 환수, 그리고 또 강력한 페널티 이런 구조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좀 마련이 되면 정말 뭐 지역 거점 항공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에어 부산 분리 매각이나 부산에어가 설립될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에어 부산 분리 매각은 지금 상황 현실적으로는 좀 제약이 있긴 하지만 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처럼 이렇게 계속 인천 중심으로만 흘러간다면 지역으로서는 거점항공사가 꼭 필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부산과 상공계가 가진 지분, 이 에어 부산의 지분, 요거에 대한 뭐 전략적인 새로운 검토도 좀 해보는 것이죠. 또 신생항공사인 그 부산에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좀 설립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그 부산에어 같은 경우는 면허 운항권 뭐 조직 기단 다 이런 게 전부 다 새로이 구축돼야 되니까 시간과 비용 문제가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스타항공의 조건부 거점화 그리고 부산에어의 중장비 검토를 병행하는 좀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에어부산 분리 매각은 좀 3순위로 그렇지만 가능성을 닫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그 불경의 하늘길이 대한항공의 독점으로 인해서 지금 크게 흔들리는 어떤 전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에어부산의 공백을 메우는 것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개항과 맞물려서 어떤 지역 거점 항공사를 세우느냐가 향후에 우리 부경의 10년, 20년 나아가서는 100년 미래를 좌우하게 되겠습니다. 시민사회가 바라는 것은 지원을 먼저 하고 약속은 나중에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조건과 장치가 보장된 협력이어야 하고요. 그래야지 우리 불경 시민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 항공도 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목소리들을 시민사회도 끝까지 낼 테니까요. 우리 시민분들도 함께 시민사회와 목소리를 내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지후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